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개 껍질인가요? 오렌지 껍질인가요? 아니면 하얀 도시인가요?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입니다. 배를 타고 시드니 내항으로 들어가면 먼저 반기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코발트빛의 바다색과 어울려 새하얀 오페라 하우스, 바다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포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는 범선 함대 같기도 합니다. 바닷바람이 웅장한 멜로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다로 향한 신대륙의 기상이 느껴지는 특이한 모습에 모두 매료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버 브릿지 쪽으로 모터보트를 몰고 가는데 그 배경으로 오페라 하우스의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특색 있는 경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햇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오묘하게 변화합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사람들이 아끼는 시드니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은 베넬롱 포인트라고 부르는 내항의 돌출 부근입니다. 호주로 이주해온 개척자들이 닿았던 곳이죠. 호주의 사우스 웨일즈 정부는 1956년 이곳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국제적인 설계 현상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요른 우전이라는 젊은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됩니다. 32개국에서 23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나 필립 존슨, 알바 알토의 작품도 출품되었었는데 당시 이름도 없는 38세 청년 작품이 당선된 것입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계한 에로 사리넨이 예심 낙선작 중에서 배의 돛대 같은 12장의 스케치에 끌려 적극 추천했던 것입니다. 요른 우쩌는 호주로 이주하여 이 작품 설계에 전념합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에 착공하였지만 그 이후 숱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치가 해안가로 연약 지반이어서 단단한 기초를 세워야 했습니다. 해저 25m까지 파이를 박았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도면에 아무런 구조적 해법이 없었기에 기둥 없이 원형의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조갑지 형태의 콘크리트 지붕을 고정시키는 기술, 이를 해결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2000여 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각을 200km가 넘는 강철 케이블로 연결하여 조개 껍질처럼 곡선을 그리고 부채살처럼 뻗은 스와일 구조로 지붕을 떠받치는 해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00톤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지붕을 몇 개의 직경 75m의 둥근 스와일 구조로 떠받치도록 하였습니다. 우쩌는 당시 아들이 쥐고 있는 오렌지 껍질에서 이 해법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조 엔지니어는 영국의 오브 에일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구조적 실험과 계산을 했고 건축구조 해석을 위해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스와일 지붕은 멀리서 보면 하얗지만 106만 개의 세라믹 타일로 덮여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바다색과 어울리도록 반사되는 흰색과 반사가 안 되는 미색으로 구성되어 국면에 지붕을 덮었으므로 이 타일면은 햇볕의 위치에 따라 오묘한 색 효과를 냅니다. 현대 건축의 거장 루이스 칸은 햇빛이 와서 부딪혀 퍼지는 오묘한 빛을 보기 전까지는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타일의 효과에 감탄하였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총 건축 면적이 1만 4천 평,
1500석의 오페라 극장과 2700석의 음악당이 구비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은 현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오페라 하우스로서 음향 처리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조도 획기적인 디자인이 도입되었습니다. 벽과 천정에는 자작나무 합판을 쓰고 천정에는 아크릴 음향 합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습니다. 1973년 완공식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하여 화려하게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여왕은 이 오페라 하우스는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계인의 경이로 남을 것입니다고 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공식에 정작 주인공이 요런 우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계진과 그리고 호주 정부와 설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1966년 호주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후 공사는 건축가 피터 홀이 넘겨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쩌는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딸과 아들은 그동안 이 오페라 하우스의 신라장식, 리모델링 등의 작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우쩌는 고집스러운 건축가였습니다. 우쩌는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항구에 대한 극적이고 창조적인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예술품이다. 오로지 태양과 빛, 구름만이 이것을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5월에 비비드 시드니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오페라 하우스는 형형색색의 물빛과 레이저빛으로 뒤집어 쓰는데 그 아름다움이 대단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페라 하우스는 건축적으로 실패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4년 공사 기간에 700만 호주 달러의 비용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14년에 1억 2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상의 가치로 호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1,100만의 관광객들은 묻습니다. 바다를 향한 하얀 원형의 건축물, 이 오페라 하우스는 조개 껍질인가, 오렌지 껍질인가, 아니면 하얀 돛인가?